안녕하세요, 에이트입니다. 여러분, 아이폰 새로 받으셨나요? 그러면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하게 될 텐데 이때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들 좀 질문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 제가 이전 영상 여기에서 마이그레이션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부 다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고 똑같이 하면 되는데 근데도 질문이 정말 많더라고요. 요번에는 Q&A 위주로 한번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마도 마이그레이션 관련해서는 이번 영상이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은데 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면은 댓글로 알려드리고 다음번 마이그레이션 할 때 그때 또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갈게요. 가장 첫 번째로 지켜야 될 주의사항이면서 가장 핵심인 거는 기존 스마트폰 그리고 옮길 스마트폰 이렇게 있다면은 기존 것보다 옮길 쪽 아마도 최신 스마트폰이겠죠? 최신 아이폰의 소프트웨어가 같거나 높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7.0.2인데 중고를 구입하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만약에 그 버전이 조금 더 낫다? 그러면은 마이그레이션이 안 됩니다. 뭐 되기는 하는데 중간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하는 과정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번거로울 수 있어요. 좀 초기화를 한두 번 더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마음 편하게 최신으로 올려준 다음에 하는 게 좋아요. 만약에 베타 버전을 올렸다, 기존 버전에서 베타 버전을 해제하고서 다운그레이드를 한 다음에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이게 가장 큰 주의사항이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좀 어떤 걸 궁금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심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이그레이션을 하기 전에 끼워야 되냐, 뭐 하고 나서 끼워야 되냐 이런 질문이 많아요. 요거 정답은 일단은 아무 때나 해도 상관없다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데이터를 옮기는 거기 때문에 유심이랑은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마이그레이션이랑 유심까지 바꿔끼고 난 이후에 새 폰으로 그대로 번호가 옮겨지는 건가요? 요거는 맞죠. 유심 자체에 뭐 번호가 있는 거기 때문에 고게 옮겨지면은 번호는 당연히 옮겨갑니다. 저는 새 폰을 바꿔서 불량 테스트를 먼저 진행할 건데 그러면은 바로 내용을 옮기지 않고 열어서 테스트해본 다음에 초기화를 하면 되는 거 맞나요? 정답입니다. 포장을 다 해체하고 나서 전원을 켜고 이것저것 테스트를 하는 다음에 그 다음에 초기화를 하고서 이 앞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수동으로 시작하기 시작하기 그 지점까지 가면은 자동으로 다시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몇 달 후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아이폰 15를 구매를 했지만 기존 스마트폰의 업데이트가 더 높은 버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스마트폰을 구매를 하고 불량 테스트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와이파이 잡아서 최신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를 다 한 후에 초기화를 하고서 마이그레이션을 하기 요렇게를 가장 추천드리고 싶어요. 카카오톡 관련해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조언을 주시기도 하고 물어봐 주셨는데 카카오톡 백업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마이그레이션으로 안 넘어오거나 뭐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근데 일부의 경우에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능하면 이 카카오톡 백업을 한 번 더 이용하시고 그 다음에 마이그레이션을 옮겨가지고 더블 백업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요번에도 옮길 때 사실 안 하긴 했어요. 하지만 카톡이 한번 없어지면 또 멘탈이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업무적으로도 많이 불편할 수도 있죠. 그래가지고 뭐 가능하면 당연히 백업하는 거를 추천드리긴 합니다. 한 분은 이런 분이 있었어요. 마이그레이션을 옮기고 나서 기존에 쓰던 스마트폰에서 사진을 다 지우니까 새 휴대폰에서도 같이 사진이 지워졌다 이런 분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마이그레이션이 뭔가 잘못됐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사진 앱이 아이클라우드에 올라가 있어서 그래요.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에 사진을 저장하는 경로가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기기 자체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기기 자체의 용량을 좀 아끼기 위해서 클라우드로 백업을 해놓는 경우예요. 저는 이렇게 클라우드에 올려놨어도 사진 앱에 보이는데요. 요거는 원본의 경우에는 클라우드로 올려놓고 나서 이렇게 간략하게 보이는 것들은 썸네일 정도만 이렇게 깔아놓는 경우입니다. 그리고서 그때그때 볼 때마다 불러오는 경우죠. 특히나 이거는 영상 같은 경우에는 가장 심한데 큰 파일의 경우에는 와이파이가 잡혔을 때 자동으로 백업을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러고서 내가 이렇게 보려고 하면은 이렇게 동글뱅이 돌아가면서 조금 시간이 있다가 다운로드하는 시간이 걸렸다가 그 다음에 시청이 가능한 경우 뭐 이런 경우를 좀 봤을 거예요. 그렇게 아이클라우드에 올라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 아이폰에서 지우든 어떤 아이패드에서 지우든 어떤 맥북에서 지우든 어차피 다 연동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의 경우에는 지우면은 바로 휴지통으로 날아가거나 아니면 아예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기존 스마트폰 요거 초기화해서 팔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닙니다. 초기화랑 사진 앱에서 사진들을 지우는 거랑은 다른 행위예요. 이 초기화라는 거는 진짜 말 그대로 클라우드의 연동 자체도 다 없애버리겠다 요런 경우인 거고, 사진 앱에서 지우는 거는 클라우드에 있는 사진이나 영상들을 지워버리겠다 요런 개념이라서 중고 거래를 하기 위해서 초기화는 하셔도 됩니다. 근데 사진 앱에서 지우는 거는 클라우드에서 사진을 지우는 거니까 요거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질문으로는 새 폰으로 옮기면은 혹시 기존 폰에도 그대로 남아있나요? 이게 복사가 되는 건지 아니면은 옮겨지는 건지 요게 궁금해요 하시는데, 요거는 복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연동 개념이니까 그 점은 아까랑 동일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시면
생각하시면 돼요. 복사가 되는 거고 아이클라우드 관련된 거는 이렇게 연동이 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진 앱에서 사진별 앨범을 구성해 놨는데 이 앨범도 그대로 분류돼서 그대로 옮겨지나요 하시는데 100% 그대로 다 옮겨집니다. 예를 들어서 가려진 사진이라던가 뭐 휴지통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전부 다 아예 그대로 구조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또 질문이 있었는데요. 기존의 스마트폰이 최신이랑 이렇게 똑같은 소프트웨어로 깔릴 수가 없는 폰이다. 그러니까 좀 오래된 경우겠죠. 그래서 최근 버전인 iOS 17까지 지원하지 않는 기기다.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도 괜찮나요? 하는데 기존 스마트폰보다 최근 스마트폰, 그러니까 옮길 스마트폰의 소프트웨어 버전이 더 높으면 그러면은 상관없습니다. 버전이 달라도 괜찮아요. 그래서 아이폰 7 플러스에서 오시는 분들이다, 뭐 아이폰 8 아니면 아이폰 XS 뭐 이런 거에서 온다, 기존 핸드폰에서 최대로 업데이트해도 최근 버전이랑 안 맞는데 이런 경우에도 되냐, 요거에 대해서 답변이 됐을 거예요. 옮기고 나서 앱 로그인은 다시 해줘야 되나요? 하시는데 요거 거의 한 99%는 다 사용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 로그인 다 돼 있고요, 카카오톡 로그인 다 돼 있습니다. 새 핸드폰에 다 옮겨져요, 그대로. 근데 정말 일부 앱, 뭐 어떤 특정 앱이 기억나진 않는데 저는 쇼핑 앱 한두 개 정도에서 제가 로그인을 다시 해줘야 됐던 그런 기억이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옮겨집니다. 심지어는 은행 앱 같은 경우에도 거의 다 옮겨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애플페이 같은 경우에는 따로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카톡 관련해가지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마이그레이션 했는데 새 핸드폰에서 카톡이 바로 되는 건 이해가 됐어요. 근데 제 거는 기존 핸드폰에서 되던데요? 근데 여러분 지금 다시 열면 안 될 거예요. 잠깐 한 몇 번 정도는 되고요. 다시 기존 핸드폰에서 카톡을 또 쓰려고 하면은 바로 다시 로그인이 풀려버려가지고 새 폰에서만 됩니다. 아마 기존 스마트폰에서 계속 돼요 이러신 분들은 새 폰에서 카카오톡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새 폰에서 카카오톡을 몇 번 사용하고 나서 기존 스마트폰으로 들어가면은 다시 로그인이 풀려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마이그레이션 해가지고 앱들이 설치가 되고 있는데 몇몇 앱들은 설치가 없음으로 뜹니다. 이런 분들은 그 해당 앱이 이제 뭐 지원하지 않는다던가 아니면은 뭔가 특수한 경로를 받았던가 그런 경우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그 해당 앱을 설치하기 위해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미국 버전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다운받거나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 질문도 정말 많았는데 저는 지금 마이그레이션이 안 떠요 이러신 분들 계시잖아요. 난 초기화 했는데도 안 떠요 하시는 분들은 옮기려고 하는 핸드폰, 그러니까 기존 핸드폰을 화면을 껐다가 켜보세요. 그러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관련해가지고 저는 안 돼요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보통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그 기능이 기존 핸드폰에서 좀 고장난 경우, 그때는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가 없어요, 무선으로는. 그럴 때는 이제 뭐 아이튠즈라던가 그런 유선으로 좀 작업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마이그레이션을 할 때 카메라로 보통 그 원형을 맞춰가지고 마이그레이션 하잖아요. 근데 카메라가 만약 기존 핸드폰에서 고장이 났다,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수동으로도 연결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전 영상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는 아직 개통을 하지 않았는데 마이그레이션 해도 될까요? 요거는 아까 전 유심이랑 똑같은 답변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개통이랑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이폰의 기능이고 아이폰의 데이터를 전부 다 옮기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거랑 관련 없이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마이그레이션 중에 제가 핸드폰 갖고서 이동해도 되나요? 하시는데 두 개가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거리가 가까울수록 빨라지고 아예 멀어지면은 우리가 와이파이가 끊기듯이 끊겨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들고 가는 거 오케이입니다. 근데 나 하나만 들고 갈 거다,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질문도 있어요. 마이그레이션은 데이터 LTE로 사용하는 건가요? 하시는데 요거는 와이파이 다이렉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 전송 자체는 에어드롭 방식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데이터 안 들죠. 그래가지고 공유기를 따로 연결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공유기가 필요한 경우는 뭐냐, 이 마이그레이션으로 전부 다 데이터가 옮겨지고 나서 앱을 설치할 때 그때는 당연히 이 인터넷이 필요하기 때문에 와이파이가 필요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경우는 데이터는 따로 들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이전에도 많이 질문 주셨던 건데 앱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좀 선택적으로 옮길 수 있나요? 하시는데 그거는 불가능해요. 약간 설정 같은 거는 일부 설정을 내가 좀 따로 할 수 있다 이런 옵션이 있는데 특정한 앱만 옮기고 싶다, 카톡만 옮기고 싶다 이런 거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요 질문도 꽤나 많았어요. 둘 다 뭐 자급제 폰이 아니라 통신사 폰이다, 또는 뭐 통신사를 옮겨간다, 뭐 이전에는 KT였고 요번에는 SKT다 뭐 이래가지고 통신사가 다른데 요것도 마이그레이션 되나요? 됩니다. 요거는 통신사랑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냥 아이폰의 순전한 기능이라서 통신사, 자급제 이런 거 관련 없이 전부 다 돼요. 자, 요 정도로 이제 여러분들이 마이그레이션 관련
관련해가지고 정말 많이 붙는 질문들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이제는 질문이 거의 나올 게 없지 않을까. 정말 제가 커뮤니티도 좀 많이 뒤져가면서 많이들 질문하시는 것들, 정말 기초적인 것부터 이건 좀 모를 수도 있겠다 싶은 것들도 다 긁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밑에 쪽에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다음번 아이폰 16이 나올 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댓글로 답변도 바로바로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